반갑습니다. 경매 채널 김도현입니다. 자, 이번 사건은 부산 금정구 구세동 롯데캐슬 물건입니다. 자, 사건 내역 보겠습니다. 2019 타경 10만 8,694호 부산지방법원 보는 사건이고, 아파트고 전용 면적이 25.7평 정도 되는 아파트 물건입니다. 구서동에서는 유명한 아파트니까 대부분 이 지역에 계시는 분들은 다 아실 겁니다. 구서동 롯데캐슬 502동이면 아마 2차일 겁니다. 1차가 있고 2차가 있더라고요. 2층, 그리고 10층 물건입니다. 자, 토지 건물은 일괄 매각입니다. 자, 소유자와 채무자는 다른 사람이고, 뭔가 좀 복잡한 것 같아요. 소유자는 어떤 개인인 것 같고, 채무자는 다른 법인 이름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은행에서 대출을 받았는데 뭔가 일이 잘 되지 않았으니까 이 부실한 채권이 돼서 지금 경매에 이르는 것 같습니다. 자, 입찰 13일 전, 이제 얼마 전 나온 물건이고 12월 29일 날 입찰 기일입니다. 1차에 낙찰될 거라고 봅니다. 자, 감정가가 4억 4,900인데 불과 몇 달 전까지는 이 정도 금액이면 유찰이 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호가가 너무 높아서 1차에 낙찰이 됩니다. 자, 한번 보겠습니다. 이 경매 사건이 접수되고 어떻게 흘러왔는지 이해 관계자들의 문건 접수 내역을 한번 보면 임차인이 있는지 없는지를 한번 봐야 되겠죠. 임차인의 흔적은 보이지 않고 진행과 관계된 법원 관계자들, 그리고 기타 관련된 감정평가사 등 그런 관계자들의 흔적만 있습니다. 감정인의 감정평가서 제출, 집행관의 현황조사 보고서 제출, 이런 내용들이 주고, 그리고 일부 가압류권자와 채권자의 채권 계산서, 교부 청구서, 권리 신고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임차인의 흔적은 보이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점유관계 조사서를 보니까 전입세대 열람 내역에 소유자 세대가 전입돼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등기 현황 보면 현재의 소유자가 2006년도에 집을 샀고, 그리고 18년도에 대출을 받았습니다. 자, 이것이 말소 기준 등기가 됩니다. 가장 빠른 근저당 설정 일자 2018년 7월 31일 이 날짜 이후에 있는 가압류, 임의 경매 등기, 근저당 이런 것들은 전부 소멸되고 없어집니다. 자, 밑에 보면 파산 선고 이렇게 되어 있는 거 봤을 때 소유자의 경제적 상황이 굉장히 어렵고 여러 가지 가압류와 근저당 등이 있는 걸로 봤을 때는 경제적 상황이 정말 좋지 않다, 이런 게 짐작이 되죠. 현재 여기 있는 채권 금액을 다 합치면 거의 매매가, 그러니까 감정가는 훨씬 초과하는 금액입니다. 매매가를 초과한다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지금 시세가 아주 부정확하기 때문에, 또 여기 있는 숫자가 모두 다 살아있는 실질적인 채권 금액은 아닐 수 있기 때문에 뭐라고 답하기는 어렵습니다. 어쨌든 중요한 건 말소 기준 등기가 있고, 이 등기 이후의 후순위 권리들이 대부분입니다. 자, 전부 다 말소됩니다. 따라서 인수되는 권리가 있느냐 없느냐, 거기에 대한 판단이 중요합니다. 채권 금액 전체가 중요하진 않습니다. 매수인이 인수하게 될 부담, 자, 그러하다면 낙찰을 받는다면 이 물건에 어떤 권리를 인수하게 될 것인가. 자, 등기상의 기재사항은 보셨지만 인수할 것이 없다. 자, 권리비는 연체 가능성이 높죠. 굉장히 높다고 봅니다. 자, 이런 연체 금액은 결국 명도할 때, 이사협의를 할 때 영향을 크게 미치고, 따라서 불측의 지출을 동반할 수 있습니다. 자, 사전에 확인해서 입찰가 산정할 때 반영하시는 게 안전합니다. 임차인과 관련해서 내용은 없었습니다. 그죠? 어떤 내용도 없었고, 조사된 임차 내역도 없었습니다. 점유자는 소유자 세대라고 추정됩니다. 자, 따라서 명도 계획은 소유자 세대를 상대로 인도 명령을 신청하게 될 것이고, 전 소유권자가 되겠죠. 그 사람을 인도하는 데 필요한 시간과 그리고 비용, 자, 그것을 감안해서 이 경매 물건의 경제적 어떤 입찰가를 판단할 때 감안하면, 반영하면 된다. 자,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명도 비용은 한 300에서 400 정도의 강제 집행은 예상된다. 강제 집행 비용은. 따라서 이 비용을 강제 집행하느니 차라리 그냥 명도 비용이라고
이사 합의해서 비용을 주고 그렇게 내보내기를 권장합니다. 명도 소송 가능성은 희박합니다. 자, 시장에 나와 있는 경매 물건. 이 물건은 경매 물건은 10층이고 동양이죠. 자, 따라서 이것을 감안해서 다른 호가되고 있는 물건들을 비교해 보면, 자, 22층 남양이면 7억 5천 호가하고 있습니다. 여기 있는 거 다 22층 같은 물건인 것 같아요. 7억 저층인데 7억 호가하고 있습니다. 동양 고층 7억 3천, 8층인데 동양 7억. 그러니까 짐작해 보면 7억 원 정도의 호가를 예상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실제 거래 사례를 보면, 자, 거래 사례 우리 뭐 4억 4천 뭐 얼마였죠? 자, 8월 달까지만 해도 4억 4천 이런 금액들이 보입니다. 자, 9월로 넘어오면서 8월 이후에 9월로 넘어오면서 4억 후반대, 그리고 10월로 오면서 자, 이제 5억이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5억, 5억 2,500 뭐 이런 식으로. 자, 그리고 11월에 와서 드디어 6억대가 등장했습니다. 6억 8,500까지 기록이 됐네요. 5억 7천 하나 있었고, 그리고 바로 6억 8,500으로. 자, 그리고 호가는 지금 7억 호가고 있고 14층 6억 5,500. 자, 과연 이게 어느 정도 선이 적정한 가격인가? 이 시점에서 딱 부러지게 얼마다라고 말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아직 확인할 수 있는 그 호가, 그 거래 실거래가가 별로 없습니다. 자, 이 정도의 거래량만 가지고 이 물건의 시세는 이제 이렇게 변동되었다라고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자, 7억의 호가. 자, 이것은 시세가 아니죠. 시세가 아닙니다. 호가입니다. 따라서 이 물건의 가치, 거래가 가능한 가격 얼마 정도 될 것인가? 저는 한 6억 5천에서 한 8억, 6억 8천 정도, 실제 거래도 기록이 되었고, 이 정도 금액이면 거래가 가능하지 않을까? 7억 원은 너무 높지 않은가? 물론 이건 사람마다 다르고, 이 물건을 가지고 있는 인근의 같은 아파트 단지의 같은 평형대 물건의 소유자라면, 자, 이렇게 말하면 화내겠죠. 화냅니다. 7억에서 7억 5천이 시세라고 말하겠죠. 어떤 입장에 서서 이 물건을 바라보느냐, 그리고 이 물건을 매수하고자 하는 목적이 무엇이냐, 뭐 이런 것들이 사실은 가격에 영향을 미칩니다. 감정가는 4억 4,900이지만 호가는 7억 원 정도 되고, 실제 거래됐던 그 거래가들은 이 정도 금액입니다. 따라서 이 금액 범위 안에 가능성이 가장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자, 이것을 기초로 예상 낙찰가를 분석해 보면, 자, 이런 데이터들을 수집해서 분석하는 건데, 자, 이렇게 아주 비어져 있죠. 이 많은 양의 어떤 데이터를 가지고 분석해야 정확하고, 실제로 오픈했을 때 낙찰가의 적중률도 정확해집니다. 자, 그러나 지금 이 수업은 이렇게 한다는 그렇게 한다는 것을 보여드리기 위한 수업이기 때문에 데이터 2개만 가지고 일단 분석하겠습니다. 최근에 있었던 12월 8일과 11월 26일 구서 롯데와 구서 우성, 자, 이 두 가지를 가지고 분석하겠습니다. 자, 감히 우성 아파트를 가지고 롯데 갖다 붙이느냐? 자, 이렇게 또 화낼 분들도 있겠죠. 자, 이렇게 분석하는 건 그 지역에 대체 가능성이 있는 그 어떤 물건의 대체 가능성이 있는 그 인근과 유사 지역에, 자, 그 안에서 그 시장에 있는 매수자들이 검토했을 때 이러이러한 판단을 하더라, 따라서 그 시장 분위기가 이러이러하기 때문에 이 물건도 이렇게 결정할 가능성이 있다라는 걸 예측하기 위해서 그 시장의 어떤 그 판단, 그 참여자들의 생각을 읽어내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자, 롯데 아파트라고 해서 롯데 아파트 낙찰 사례만 가지고 보는 것이 아니다는 거죠. 그 시기에 부동산 시장의 수요자들의 어떤 생각을 읽어내기 위함이다. 자,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25.7평, 25.7평, 크기 면적은 아주 비슷한 물건이고, 9층, 12층이었고, 둘 다 남양이었고, 둘 다 1차에 낙찰이 되었습니다. 12월, 11월, 이때 모두 다 1차에 낙찰되었다. 자, 그때 입찰 참여했던 사람의 수, 경쟁자. 자, 이것이 33명이었고, 26명이었습니다. 아파트 하나 입찰하는데 33명과 26명이 왔다. 자, 이것은 경매로서 낙찰받았을 때 큰 이익이 없는 경쟁률입니다. 자,
이렇게 해가지고 특별히 경매로 샀다고 해서 대단히 이익이 있지는 않습니다. 자, 그만큼 시장의 열기가 뜨겁다라는 것. 따라서 정상적인 판단으로는 낙찰받기 어렵다라는 것이죠. 감정가가 이러할 때, 자, 거래 가능 금액은 이랬습니다. 감정가보다 2억이 더 높고요. 이건 1억 한 3천 정도 더 높습니다. 자, 이때 낙찰가는 이렇게 기록되었습니다. 6억 1,580, 3억 2,660. 그 비율을 그대로 유지하네요. 2배 정도 나는데 여기서도 2배 정도 나고 있습니다. 자, 그때 거래 가능 금액 대비 낙찰가율은 94.7, 93.3%. 자, 그 시장의 참여자들은 이렇게 결론을 만들어냈습니다. 자, 이것을 가지고 지금 이 물건의 추측을 해보면 하한가 6억 5천. 자, 그 가중 평균을 구한 게 94.13. 자, 이거 그대로 적용하면 한 6억 1,780만 원 정도. 상한가를 6억 8천 정도로 봤죠. 제가 6억 8천. 만약에 이 가격이 더 높다면 뭐 7억 원을 적용한다거나 또는 7억 뭐 5천을 적용한다면 이 금액은 달라집니다. 중요한 건 지금 시장에 가서 살 수 있는 그 가격 대비 낙찰가율, 그 비율, 그 낙찰가율, 이 비율이 중요한 겁니다. 자, 이렇게 했을 때 6억 4,600 정도 나옵니다. 따라서 자, 13일 정도 남았죠. 그 뒤에 이 물건을 오픈했을 때 실제 낙찰가로 누군가 낙찰을 받겠죠. 그 사람이 쓸 가격의 범위는 이 범위 안이 가장 확률이 높지 않은가라고 예측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무조건 이 사이에 낙찰가가 들어온다고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왜? 호가가, 즉 살 수 있는 그 물건의 가격이 너무 편차가 크고 단기간에 너무 높아졌기 때문에 사실 무엇이 시세라고 말할 수는 없고 수요자들의 판단은 굉장히 어려울 겁니다. 복잡하고 힘들 겁니다. 그래서 너무 다양한 생각과 생각들이 만나서 만들어내는 결정이기 때문에 결론이기 때문에 이 안에 무조건 들어온다고 말하기는 솔직히 어렵습니다. 다만 확률적으로 봤을 때는 이 범위 안에 들어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6억 1,700과 6억 4,600. 아마 궁금하신 점도 많고 또 다른 의견을 말씀하시는 분도 많을 겁니다. 시장 자체가 그러하기 때문에 충분히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궁금하신 내용이 있으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자, 이왕이면 조금 구체적으로 질문을 남겨주시면 답변하기가 수월합니다. 자, 좋아요, 구독 신청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